그날 12월 3일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. 그건 제가 모릅니다. 근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. 예.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그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 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.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네.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. 네.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런데 이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그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뭐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. 다만 일에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 국무회의 이른바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.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네.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. 네. 예.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네.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국무회의 간사는 그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네, 것이죠. 맞습니다. 네. 이제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. 의정관은.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그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불렀을 것 같아요. 예. 제 느낌상으로는. 예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. 네. 예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예, 있는데 지금 그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, 안건에 대한 설명,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개회 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요? 개회 선언 없었다.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. 폐회 선언 없었다. 뭐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그 나중에 보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뭐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
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진행하시다가 그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. 그때 이제 뭐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신 문제입니다만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, 왜냐면 그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통상 우리 국무회의 하듯이 이제 바튼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.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아까 저기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뭐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. 근데 이제 증인은 하여튼 확실한 건 잘 모르겠다. 네, 기억은 그러셨잖아요.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.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?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.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.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뭐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, 2분도 안 되는 그냥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예.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만.